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42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와 그와 관련된 여러 사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낙찰 후에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나중에 수익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흔히들 함정을 밟았다고 하면서 경매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권리를 잘 분석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복잡한 물건들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인수되는 권리. 자, 인수되는 권리가 이 경우에는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등기. 예를 들어서 예고 등기,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지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다. 자, 이것을 오늘 배우시겠습니다. 자, 경매부동산이 낙찰되면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를 배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가 건저당이나 감유라고 그랬죠.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중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고 해서 선순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순위의 가등기. 자, 가등기는 말소 기준에도 가등기가 있는데 그건 담보 가등기였죠. 여기서 지워지지 않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고요. 역시 선순위의 지상권이 있고요. 또 하나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전세권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에도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될 때는 건물의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고, 그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이고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서 지워지지 않는 전세권은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말소되지 않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매를 신청하지 않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전세권이 됩니다. 자,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순위가 더 빠른 이 4개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따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서 안 지워지는 등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예고 등기입니다. 자, 예고 등기는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등기부상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니까, 자, 이것은 낙찰받은 이후에 이 소송이, 예고 등기는 소송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소송이 끝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따로 말소를 시켜야 되고, 낙찰이 되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는 거죠. 자, 그거 외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등기부상의 권리입니다. 자, 그거 외에 또 지워지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예고 등기와 옆에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의 등기가 설정된 날짜 자체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더라도 임차권의 실제 권리는 그 안에 있는 전입일이나 확정일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안에 있는 전입일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를 경우는 그것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죠. 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임차권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 외에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두 가지가 있죠. 자, 그것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지가 않지만 유치권 같은 경우 낙찰자가 따로 해결해야 되는 권리죠. 자,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건물이 경매 대상이 아닐 때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역시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권리가 아주 많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서 지워지지 않는 것, 아래쪽에 있으면서 부담해야 될 권리, 그리고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권리. 자, 이렇게 많은 권리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수하는 권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건가. 자, 이것은 사례를 직접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광주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84평방미터고요. 대지권이 미등기로 감정가격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있네요. 자, 8천에 감정이 되었고요. 2008년 5월 3,500에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 대지권이 미등기나 감정가에 포함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등기부상의 특별한 권리가 지워지지 않는, 자, 그런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맨 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가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처분의 내용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인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 소유권 이전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압류니까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그러니까 선순위의 가처분이죠. 선순위의 가처분은 인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이것이 인수로 기록되는지 잠깐 보실까요? 자,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시면 다시 볼까요? 네. 자, 매각물권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맨 위쪽에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라는 기록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배우실 때 낙찰 후에 지워지지 않는 권리가 있을 때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배우셨는데, 여기 가처분이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될 권리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보실까요? 자, 전라남도 화순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임야 25,500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이고요. 자, 감정가는 3,400에 현재 경매 진행이 스톱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바로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말소기준 권리는 그 아래쪽에 있는 압류가 되죠. 자, 이 말소기준인 압류보다 앞서 있는 선순위의 가등기는 원칙은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이 가등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잘못해서 자 여러분들 이걸 낙찰을 받으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권리가 지워지지만 가등기는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권리죠.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남 하동의 토지가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대지 300여 평방미터가 경매로 나왔고요. 지분 경매입니다. 자, 9,200여만 원에 감정이 됐고 2008년 2월에 3,100만 원의 낙찰이 이미 되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현재의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에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상권의 용도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용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33년 아주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건저당도 있고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상권자와 건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건저당보다 앞서서 지상권을 설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이 만약에 지상권자이면서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지상권은 지워질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지상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건저당권자, 지상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와 그리고 지상권자가 제가 봤을 때는 가족 같습니다. 자, 가족이 경매를 당한다면 지상권자가 쉽게 이 지상권을 풀어주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 선순위의 지상권은 낙찰 이후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권이 항상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에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다가구 원룸이고요. 건물이 제법 커 보입니다. 자, 5억 6천에 감정이 됐고 아주 높은 금액 5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 번 유찰돼서 4억 5천인데 5억여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자, 그 아래쪽에 등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토지 등기부는 생략하고요. 건물 등기부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을 배우셨는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의 권리 분석의 가장 시초는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 전세권이 이 3개가 있지만 이것은 다가구 주택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입니다.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2001년 6월 20일 상호 신용금고에 70억, 7억이네요. 7억,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겠죠. 자, 이 건저당을 말소 기준으로 보면 그 아래쪽에 모든 권리는 지워진다고 보는데 자, 일단 전세권을 보시죠. 전세권 3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자,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임차권을 설정한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주택 임차권은 건저당보다 뒤에 설정되어 있지만 그 설정된 날짜 말고 뒤쪽에 있는 그 내용, 전입이나 확정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임차권의 전입일이 만약 건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다면 역시 이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되고 만약 그 보증금 1,500만 원이 해당되지 않으면 이것은 인수하는 권리가 되죠.
자, 아래쪽에 있는 4개의 주택 임차권이 모두 배당되지 않는다면 전부 인수해야 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2001년 6월 20일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과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위쪽은 지금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한 씨는 미전입이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액 인수가 되죠. 또 볼까요? 김 씨요. 김 씨는 역시 가려서 나오지 않네요. 자, 일부 좀 가려서 나오지 않는데 조금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역시 전세권자가 여기는 배당 요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세권이 말소고 말소되지 않고 이렇게 되죠. 자, 그 외에 다른 임차인은 일일이 대항력이 있는지 따져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미리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일일이 따져 보시고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배당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좀 복잡한 권리가 돼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강원도 고성에 임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대략 1000여 평방미터가 되고요. 2008년 5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소유자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바로 그 아래쪽에 예고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협에서 건저당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서는 당연히 농협의 건저당이 되죠. 이 건저당보다 여기 예고 등기는 앞서 있습니다만 예고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던 뒷순이든 예고 등기 자체는 낙찰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제 그 안에 소송의 내용이나 결과가 어떻게 됐든 예고 등기 자체는 낙찰로 지워지지 않고 나중에 낙찰받고 난 후에 소송이 끝났다는 것을 입증해서 이것을 말소를 시키시면 되겠죠. 자, 경매 부동산이 낙찰된 이후에 지워지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순위의 가처분과 가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처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아주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가처분은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매에도 물론 가처분이 있습니다만 일상 사회생활에서나 아니면 조직생활에서도 가처분이 많이 있죠.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회사의 법인의 이사의 직위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이런 가처분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경매하고 관련된 가처분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채무자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채무를 회피했을 때 그때 소유권을 원상 복구해달라는 그런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빚이 질 수가 있죠. 그리고 곧 채권자가 몰려올 것 같으니까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넘기는 것. 그러니까 빼돌리는 거죠. 그것을 사회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자, 사회행위를, 자, 이것을 원상태로 돌려달라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처분을 해놔야, 자, 가처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는 도중에 그 재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봐도 그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현재 있는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거죠.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시켜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채권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해달라는 가처분이 아주 많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기 위한 가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상대방이 소유권을 안 넘겨줍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역시 일단 묶어놔야 되겠죠. 변동이 없게. 그래야만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또 가처분이 많이 있는 것은 이혼과 관련됩니다. 자, 부부가 재산을 같이 모아서 만약에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부인은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권리가 있겠죠. 자, 이 분할 청구를 하기 전에, 자, 이혼이나 재산의 분할 청구를 요구하기 전에 역시 이 가처분을 해서 재산을 묶어둬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나 이런 것도 역시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처분을 해서 재산을 묶어둬야 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관련된 가처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압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역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가압류라는 것은 급박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금전채권이죠. 돈을 달라는 금전채권인데, 자, 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일단 묶어두는 것이고, 자,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을 넘겨달라, 아니면 원상태로 돌려라. 자, 이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조금 다르죠. 가처분과 가압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이따 사례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가등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선순위의 가등기는 낙찰 이후에 소멸되지 않죠. 물론 담보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 있습니다. 98년도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96년도에 담보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 물건이 경매가 될 때 건저당을 말소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모든 권리가 지워지는데 가등기는 지워지지 않고 인수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소유권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물건에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낙찰 받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가등기는 아주 무서운 건데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을 할 때 이 가등기권자에게 미리 통지를 합니다. 제가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가등기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 권리로서의 가등기냐 아니면 담보 용도의 가등기냐는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자, 이 가등기권자에게 당신이 가등기 설정한 부동산이 지금 경매가 되고 있으니까
당신의 권리가 이거인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고하라. 자, 그것이 채권 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는 내 권리가 이거다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죠. 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 신고한 내용대로 위에 것이면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인수로 기록을 할 테고요. 아래쪽에 담보가등기면 이것은 근저당과 같으니까 배당을 받고 소멸되기도 하고 간혹은 또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도 하죠.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보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가 권리 신고를 어떤 쪽으로 했는지는 물론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나오고요. 또 간혹은 법원의 대법원의 송달내역 기록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선순위의 가등기 같은 경우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앞에 가처분에서 제가 하나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앞쪽에 미리 말씀드렸던 가처분은 당연히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처분은 아주 위험한 권리여서 간혹은 후순위의 가처분이 지워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후순위의 가처분이면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내 토지를 나한테 넘겨달라 명도를 요구하는,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소송을 가처분하는 때가 있습니다. 건물의 등기부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가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처분이 후순위의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낙찰되고 난 다음에 이 후순위의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따 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후순위의 가처분이면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가처분이 일단 후순위니까 낙찰이 되면 지워집니다만, 만약에 이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의 가처분이 본안소송에서, 자, 가처분하고 보통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결국 가처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되살아나서 낙찰자의 소유권을 또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선순위의 가처분, 그리고 선순위의 가등기, 그리고 후순위의 가처분 중에서 소멸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경기도 이천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경매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됐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등기부를 보실까요? 자, 채무자 소유자가 건물을 상속받고요. 바로 상속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했고요. 그리고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 건물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입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임차권은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지워지기도 하고 안 지워지기도 하죠. 어쨌든 임차권의 3,400은 낙찰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처분인데, 이 가처분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속받은 사람에 대한 형수가 재산을 혼자 상속받은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가처분을 설정한 거죠. 자, 이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받고 이 가처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을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죠. 자, 다음은 서울시 공릉동의 빌라입니다. 자, 빌라가 경매로 나왔고요. 대지권은 경매에서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경매 대상인데요. 자, 이것이 2007년 10월 달에 4천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 등기부를 집합 건물이죠. 빌라의 집합 건물이니까 등기부를 보시면 자, 가장 위에 있는 권리는 건저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권리는 지워지는 것이 원칙인데 자, 여기서 보면 가처분이 건저당 뒤에 있으니까 후순위 가처분인데 그 내용이 건물을 철거해달라. 토지를 나한테 인도하라는 토지 소유자의 가처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 후순위의 가처분이지만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까요? 자, 인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현재 8,500에서 중단이 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빌라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자,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되는데, 그 이후에 가처분이 됐습니다. 후순위의 가처분이고, 가처분의 내용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그런 가처분입니다. 자, 보통의 후순위 가처분은 지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처분은 지워지지 않는 아주 위험한 권리입니다. 자, 여기에 관계되는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소송 사건 번호고요. 가처분권자와 자, 소유자가 가처분권자와 소유자가 소송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가처분자 배 씨와 집주인 윤 씨가 소송을 했는데 집을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한 가처분권자가 이겼 사건이죠. 원고성으로 되어 있죠. 결국 그 가처분에 의해서 이것은 경매와 관련 없이 소유권이 이 배 씨에게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말소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가처분은 낙찰받고 가처분이 지워지지 않을 때 낙찰자의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위험한 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또 선순위의 가등기도 인수될 때가 있는데 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아예 말소되는 게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